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8일 목요일 아침 9시 45분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즐거운 연휴들 잘 보내고 오시고요. 댓글로 일일이 제가 인사를 좀 드리기가 좀 힘들어서 이렇게 말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녁 영상은 없습니다. 한국 증시 휴장이니까요. 아침 영상만 아마 한동안 계속 올라갈 거예요. 연휴 기간에는요. 미국 증시 마감 봐야 되니까요. 자, 어젯밤 미국 증시는 잘 버텼고요. 유럽 증시는 찔끔 빠졌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특징은 그거죠. 의미 있는 매수세는 없다. 다만 하락이 둔화되고 있을 뿐이다. 이겁니다. 하락세는 여전한데 단기낙폭이 좀 부담스럽게 좀 많이 빠졌다는 거. 단기낙폭 과대라는 점. 또 그리고 어떤 직전 저점의 영향력을 받는 그런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낙폭이 좀 어떤 하락이 좀 둔화되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낙폭 둔화와 반등은 다른 겁니다. 그죠? 그거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런 낙폭 과대가 나오면은 통상적으로 탄력적인 반등이 나오는 게 그죠?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나 근데 이제 반등하겠다는 의지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하락이 진행 중인데 하락의 속도가 둔화되는 것 뿐이죠. 어젯밤에도 역시 금리의 상승과 유가의 상승과 달러의 상승이 부담을 줘서 이렇게 증시가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눈에 띄는 특별한 악재나 호재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이제 금리와 달러, 유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떤 증시를 둘러싼 주변 요소들이 악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이런 게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악재가 눈에 띄게 딱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하락해. 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그게 해결이 되면은 증시가 반등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건 굉장히 골 때리는 거죠. 그죠? 이 달러와 금리와 유가의 추세적인 상승이 그들의 추세적인 상승이 증시의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 증시가 다시 이제 좋게 회복을 하고 싶으면은 그들의 추세적인 상승이 꺾여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추세라는 게 이 워낙 오래 지속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진짜 이거야말로 답답한 상황인 거죠, 증시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10년물 금리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증시가 약세를 보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4.5는 완전히 돌파 한착한 거고요. 4.6이네요. 변동성이 계속 확대해서 올라가고 있고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그런 고점의 신호, 의미 있는 꼭지의 신호 이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변동성이 확대가 되어 가고 있고 그 상승의 기울기도 천천히 오르다가 지금 기울기가 살짝 더 가팔라지고 있는데 매우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이 꼭지점 잡으려 그러면 안 되고요. 분명히 매력적인 가격이죠, 그죠? 채권 투자를 하기 매력적인 가격이에요. 이거 자체도 지난 몇십 년간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정도 금리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은 분명하나 그죠? 근데 더 매력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에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달러도 크게 올랐어요, 그죠? 달러도 크게 올랐는데 근데 일단 그 달러도 크게 올라서 이제 이 자리가 전고점이죠. 전고점 완전히 돌파 한착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완전히 상승 추세가 굳히기가 들어간 건 맞긴 맞는데 여기 찔끔찔끔 저항이 있습니다. 여기 잠깐 이런 자리들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이 자리들을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은 앞으로 달러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여기 106.8 부근 혹은 여기 107.8 혹은 108 부근 여기 정도의 약한 저항이 있다. 근데 지금 어젯밤 급등하면서 달러 인덱스는 지금 이 저항에 거의 터치를 한 겁니다. 이 자리는 언제냐면은 2022년 겨울에 만들어놨던 그런 자리죠. 그리고 이제 이 자리가 지금 저항이고요. 여기 돌파 한착하면 여기 저항, 그 다음에 이제 뭉태기 박스권 통째로 무거운 저항 자리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도 달러가 여기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그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수월하게 오를 수 있고 여기는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 되겠죠. 여긴 몇 달 동안 못 넘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달러는 그 추세적인 상승을 확실히 굳히기를 들어가고 있고 잘 올라가고 있긴 있는데 근데 일단 문제는 그 지금 보시면 상승의 기울기가 좀 많이 가팔라졌죠. 지난번에 이렇게 느긋하게 올라가던 이런 시점과 달리 상승의 기울기가 좀 많이 가파릅니다. 물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죠? 이게 모든 어떤 그 웬만한 추세들은 아시다시피 기울기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가면 갈수록 이 추세가 가팔라지게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아주 지금 자연스러운 그런 달러의 모습에 이런 거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런 모습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그런 건 분명히 있습니다. 단기 오버슈팅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마침 위쪽에 그 106.8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저항 자리도 있긴 하고요. 어쨌든 달러도 좀 상승이 좀 둔화되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구간입니다. 그리고 낮은 확률로 여기서 이제 대폭등, 엄청난 급등을 이루어낼 수도 있겠죠. 낮은 확률로. 그런 확률은 좀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달러가 쉬어가지 않고 바로 여기서 뭐 내일도 오늘 밤도 뭐 계속해서 폭등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어떤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걸 거예요. 이슈가 없다면, 특별한 어떤 재료가 없다면은 쉬어가는 게 이제 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달라. 그러니까 모양이 금리도 사실 뭐 약간 좀 오버슈팅기가 있습니다만은 금리는 지난번에 잘 쉬어왔기 때문에 뭐 오늘 밤에 조금 더 한 번 더 급등하더라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단기 낙폭 과대지만 당장 오늘 밤에 조금 더 빠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금씩 전반적으로 이 상태는 좀 다른 거죠. 조금씩은요. 뭐 완전 슈팅기가 진한 달러 인덱스. 그 슈팅기가 뭐 조금 그보단 약한 10년물 국채금리, 슈팅기가 별로 없는 뭐 미국 증시 이런 식으로 각자의 힘은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근데 공통적으로 지금 흐름들이 조금 좀 무리하게 공통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흐름이 좀 과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부담스럽다. 또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 흐름이 둔화될 수 있다. 하지만 뭐 반등이나 뭐 이런 되돌림을 생각하기에는 그건 또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이 미묘한 거를 좀 눈치를 채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달러와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증시에 부담이 됐다 확인을 했고요. 국제유가가 그리고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국제유가가 이 91달러, 92달러 여기가 저항이라 말씀드렸는데 장대 양봉을 보였죠. 장대 양봉, 강력한 매수세. 장대 양봉이 필요한 자리에서 장대 양봉이 잘 나온 거고요. 그래서 레벨업을 했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은 여기 이 자리죠. 여기 이 자리를 돌파한 척 했다. 여기 선이 왜 이리 안 그어지죠? 여기 정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92.5달러 정도가 여기 직전 고점으로서의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를 돌파한 척 한 겁니다. 명확하게요. 물론 어느 정도 좀 검증은 필요하다라고 봐요. 너 이게 진짜 돌파한 척인 게 맞는지 확인해보자. 그런 거는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좀 신뢰도가 좀 높은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좀 믿을만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달러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조건이잖아요. 그죠? 유가가 상승하기 안 좋은 조건이잖아요. 달러 오르는 건요. 달러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고 이런 걸 보면은 이건 좀 진짜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냐 싶고요. 무거운 저항을 돌파한 척 했으니까 이제 다음번 목표치를 찾아야 되겠죠. 다음번 상승의 목표치는 한 97달러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엔 대략적으로 한 103달러 정도가 되겠고, 물론 이 100이란 자리가 심리적인 어떤 라운드 넘버죠. 그래서 100자리도 조금 좀 저항을 좀 의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100자리에는 어떤 명확한 그런 저항 이런 건 일단 잘 없고요. 있긴 있는데 약하고요. 하여튼 좀 중요한 자리는 97 아니면 103 이런 자리가 이제 다음번 상승의 목표치가 될 겁니다. 국제유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레벨업 된 거고요. 하여튼 이번에 그래서 있었던 일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약간의 하락전환 위기가 좀 있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하락전환 위기에서 그때마다 훌륭하게 매수세를 잘 보여줬습니다.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참고해서 볼만한 패턴이긴 해요. 정말 강한 친구면 조정이 약하다라는 거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죠? 이날 중요했습니다. 9월 21일 날 중요했어요. 89달러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중요한 날 지켰죠. 그리고 9월 25일 날 약간 위기가 있었어요. 국제유가가 9월 25일 날 아래쪽으로 떨어지나 쌍고점인가 위기가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위기를 바로 극복했죠. 장대 양봉 아래골이 길게 달면서 매수세를 확인했죠. 그래서 이게 좀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기간 조정이다 라고 하면서 9월 26일 날 어떤 매수세 확인해 줬고, 그 덕분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강력하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의 상승이 계속되고 있고, 여기쯤에서 이제 봐야 되는 게
지난번에 요렇게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기울기로 오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간 조정을 통해서 장대 양봉을 보여줬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국제유가도 상승의 기울기가 좀 가팔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좀 어떤 좀 비이성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는 그런 슈팅의 영역, 좀 고변동성의 영역으로 좀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젯밤 나온 장대 양봉의 의미는 나 앞으로 상승의 기울기를 좀 더 가파르게 하겠어. 국제유가 앞으로 좀 많이 오를 거야. 그리고 그죠? 약간의 좀 비이성 혹은 뭐 슈팅성 시세의 시작 이런 거를 알리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그 국제유가가 저렇게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증시에 부담이 됐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증시의 최악인 거예요, 그죠? 고금리, 강달러, 고유가 이렇게 삼중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에도 이건 치명적인 거고 당연히 한국 증시에는 더욱 치명적인데 한국은 문 닫고 놀러 갔으니까 일단 위기를 잠시 피해가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저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에 좀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실적이 예상치에 비해선 좋았습니다. 예상에 비해선요. 예상에 비해서는 뭐 매출도 선방하고 이익도 선방했는데 근데 일단 이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마이크론은 3% 급락을 했네요. 그래서 65.75에 마감이 된 모양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잠시 주가를 좀 보면은 65점 얼마면은 여기란 말입니다. 여기 언저리죠. 여기 언저리. 굉장히 큰 개파락이고 이렇게 되면 일단 삼성전자에도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 증시에 부담 가는 요소들 지금 4가지 그저 봤죠. 고유가, 강달러, 고금리, 거기다 마이크론의 실적에 대한 반응이 안 좋았던 거죠. 실적 예상치에 비해서는 좋았지만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긴 했는데요. 근데 EPS 이익을 보시면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뭐 적자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적자입니다. 적자. 요까지 보면은 얼추 다 본 것 같고요. 오늘 밤에 중요한 이벤트 있습니다. 그죠? 오늘 밤에도 뭐 미국 GDP 발표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고용 지표 보시면 되고요. 뭐 그리고 파월의장 연설이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고용 지표보다 뭐 여러 가지 지표들보다는 파월의장 연설이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게 오늘 밤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어젯밤 있었던 일들 이제 좀 미국 증시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 마칠게요. 애플을 좀 먼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애플이 이제 하락이 자연스러웠는데 하락했죠.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중요한 자리는 173.9, 뭐 174 이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 어제 붕괴됐었고 그리고 이미 이틀 전에 붕괴시켰고 어젯밤에는 그 이제 약한 지지력의 영향, 여기 172달러에 있는 여기 이날 시가에 약한 영향을 받았었는데 이거마저 명확하게 붕괴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애플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이제 결론이 난 거죠. 야, 이제 붕괴됐다. 이 아래쪽으로 간다.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쌍고점을 만드는 이제 이런 가능성은 이제 명확하게 없어진 거예요. 물론 이게 언더슈팅일 수 있겠지만은 일단 근데 명확하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슈팅 뭐 그런 이야기보다는 일단 방향성이 전환됐다. 확실히 방향성을 보여줬다.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다. 요렇게 일단은 된 겁니다. 방향 아래쪽으로 일단 확실히 가자라는 거를 좀 보여줬고요. 다만 그죠? 몇 거래일 동안 좀 빠지고 있는 게 조금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얘도. 그리고 지지선 부분에 걸쳐 있죠. 지지선이 여기 딱 봐도 지지선이죠. 이 자리 170 언저리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몇 주 동안 버텼잖아요. 여기서 버티니까 이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170은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170에 딱 걸쳤어요. 하락 둔화될 수 있습니다. 애플은 가만 보시면은 뭐 밑에 짜잘짜잘한 지지선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지난번에 올라올 때 시원하게 올라온 게 아니고 꿈틀하면서 여기서 시간 많이 끌면서 천천히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지선이 많습니다. 170 지지력 있고 한 167, 뭐 아니면 뭐 166, 뭐 이런 자리 또 그리고 160 이 정도 이렇게 막 지지선이 짜잘짜잘하게 많이 있어서 막 시원한 시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애플도 하락 둔화를 생각할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급락을 할 거면은 사실 어젯밤이나 이틀 전 이
지금 이 타이밍쯤에 급락을 해주는 게 맞았어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는 거기 때문에 급락 폭락할 거면 이 자리에서 급락 폭락하는 게 맞긴 맞았는데 이 자리를 차분하게 깼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제 앞으로 당분간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변동성이 확대될 때를 놓친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렇지만 어쨌든 방향은 아래로 가고 있으니까 뭐 일단 뭐 추세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차분하게 잘 빠지는 것 같다. 요런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애플이 약하죠, 그죠? 애플이 약하면은 하여튼 그 미국 증시가 강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를 보면은 이렇게 빠지다가 뭐 장 막판에 좀 회복을 하긴 했는데요. 하여튼 어젯밤에 할 거 다 한 겁니다. 어젯밤에요. 어젯밤에 할 거 다 한 게 뭐냐면 지지력 확인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죠? 그 지지력 확인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자리 8월 18일 날 나스닥, 지금 보시는 건 나스닥인데 8월 18일 날 저가가 약한 지지력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 해야 된다라 말씀드렸는데 지지력 테스트 한 겁니다. 지지력 테스트 하고 반등을 살짝 한 거예요. 그래서 하락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의미 있는 매수세까지는 아니죠. 계속해서 아래로 처지고 있는 그런 압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애플은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애플은 이제 이런 직전 저점의 영향을 확실히 졸업해서 아래쪽으로 방향성을 보여줬지만 나스닥은 아직도 그렇지 않죠. 나스닥은 분명히 쌍바닥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자리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아직 강합니다. 애플이 약합니다. 근데 애플이 약하면 나스닥이 강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아래쪽으로 가는 이 흐름은 유효하나 직전 저점의 영향으로 하락이 둔화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젯밤에 하락 둔화로 인해서 5일선과 이격도 이런 거 안 벌어지고 차분히 잘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변동성이 막 엄청나게 확대되지 않고 차분하게 잘 빠지고 있다는 거 재미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애플도 그렇고요. 뭐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미국 증시 재밌습니다. 차분하게 느긋하게 빠지고 있다라는 거 재밌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약간 좀 슈팅기가 뭐 지금까지 지난 일주일, 2주일 빠졌던 게 낙폭이 좀 누적돼서 좀 많아 보이긴 하나 어쨌든 근데 굉장히 차분하게 잘 빠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뭔가 너무 부담스럽게 올라가고 있고 부담스럽게 내려가고 있는 뭐 그런 거는 달러 인덱스 하나는 좀 부담스럽게 움직이고 있죠. 환율 시장이 좀 부담스러운 움직임이 좀 명확하고요. 주식은 뭐 차분하게 잘 빠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파월의장 연설이 분명히 좀 영향을 미치긴 할 거예요. 이까지 보면은 미국 증시는 일단 다 본 것 같고요. 유럽 증시 잠깐 보자면은 차분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빠지고 있는데 얘도 지난 이틀간 독일 증시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당 폭과돼. 그래서 하락이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정도쯤이면 이제 단기 바닥 정도 나올 때가 되지 않았냐. 단기 바닥이라는 건 뭐 2, 3거래일 혹은 뭐 일주일 정도 약한 바닥 뭐 그 정도가 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거는 없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좀 과한 상황에서 하락이 둔화되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거니라고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근거는 없어요. 단기 바닥의 가능성 정도는 좀 있는 자리가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왔고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좀 약간 좀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좀 약간 좀 정정을 좀 하고 넘어가자라면요. 탄력적인 반등의 기준에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유럽 증시는 맞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기서 얘가 탄력적으로 반등을 하고 싶으면은 최소한 이 음봉을 극복해야 된다라 말씀드렸죠. 이 음봉을 극복을 그래야 이제 탄력적인 반등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한다면 이런 자리를 다시 돌파 안착하면 의미 있는 반등이 되는데 이거를 안착하기 전까지 이렇게 중요한 저항을 돌파 안착하기 전까지는 그냥 하락 중 자연스러운 반등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예. 별 의미 없는 그냥 반등 올라올 수 있는 정도 그게 여기까지라고요.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하여튼 독일 증시는 뭐 똑바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국 증시하고 일본 증시 이런 거에서 조금 좀 잘못 이야기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좀 그 정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한국 증시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탄력적으로 반등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이 양봉을 확실히 넘어가야 됩니다. 그죠? 지금 이 양봉의 영향권, 지금 이 양봉이 329라는 자리를 지금 이제 종가로 이 자리를 이제 저항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329를 확실히 돌파 한 장 하면은 그래도 좀 탄력적으로 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올라오는 게 어디까지? 333 정도까지는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 그죠? 근데 지가 탄력적으로 올라와도 333까지 올라오는 반등은 별 일단 의미 없는 반등일 수 있다. 333을 넘어서는 반등은 조금 이제 의미 있는 반등일 수 있는 겁니다. 333 이상 올라오면은 이게 맞나, 이렇게 많이 올라와도 되나, 하방 포지션 입장에서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순간까지 가는 겁니다. 333까지의 반등은 그냥 뭐 자연스럽게 올라왔네,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죠? 하여튼 탄력적인 반등, 329만 넘어가도 탄력적인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 탄력적인 반등 올라오면 333까지는 목표치가 열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죠? 코스닥도 비슷해요. 코스닥도 보시면 탄력적으로 반등이 올라오고 싶으면 여기 이날의 음봉, 그죠? 9월 26일 날 나왔던 이런 음봉 극복해야 됩니다. 이 음봉의 시가 1325, 이 자리 돌파 한 착 해야, 그래야 이제 탄력적인 반등 1350 이 정도까지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하여튼 조금 좀 오해가 있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약간 정정합니다. 일본 증시도 그렇죠. 일본 증시도 잠시만, 일본 증시도 보시면요, 좀 탄력적으로 올라오고 싶으면 여기를 돌파 한 착 해야 됩니다. 그죠? 이날 양봉의 종가, 이 자리 돌파 한 착 해야 탄력적으로 좀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여기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는 반등인 거고, 이거 넘어서면 이제 이게 진짜 반등이 맞는지, 또 뭐 상승하려고 그런 게 아닌지 좀 의심은 해봐야 되는 그런 겁니다. 요까지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하여튼 아직까지 그 어떤 증시도 탄력적으로 반등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데는 없습니다. 다들 그냥 하락에 둔화된 것 뿐이에요. 탄력적인 반등 아직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뭐 단기적인 저점이 나왔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뭐 상방 베팅을 하고 뭐 주식을 사고 이런 거는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행동이 될 수가 있겠죠. 좀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담이 여전해요, 그죠? 고유가, 뭐 강달러, 고금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추세적으로 지금 악재가 어떤 재료가 딱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추세적인 악재가 진행이 되는 거라, 사실 그쵸, 어떤 그 추세적인 악재라고 한다면은 꺾이기가 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고금리, 강달러, 고유가, 증시 약세,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꺾이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나스닥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죠? 전환이 될랑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증시도 아직까지 강하고요. 좀 전에 보셨다시피 일본 증시도 아직까지 강해요, 그죠? 아직까지 세계 증시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한국 증시 코스피도 보시면은 물론 뭐 저점은 낮췄지만 아직도 그 직전 저점, 여기 영향권, 여기에 영향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강한 거고요. 전환 될랑말랑 하고 있으나 전환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투자 심리도 지금 뭐 굉장히 좀 전반적으로 좀 어두워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익스트림 피어를 찍었죠.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이에요. 분위기는 계속해서 좀 안 좋습니다. 뭐 익스트림 피어인 거 보면은 단기적으로 좀 낙폭은 좀 과대한 측면이 있죠, 증시가요. 그래서 하여튼 이래저래 좀 부담스러운 그런 순간입니다. 좀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여기서 더 빠져도 이상하지 않고, 뭐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